지금부터 운영자 파일과 강사 파일을 내 구글 드라이브에 복제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구글을 입력하고 구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9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메뉴 중에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드라이브에 들어오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 두 번째 항목인 내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내 드라이브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새 폴더의 이름은 YCM_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입력해줍니다. 방금 만들어준 YCM_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폴더 안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폴더의 이름은 강사 폴더라고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유캔드럼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후 받으신 사용 매뉴얼 17페이지에 있는 YCM 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먼저 운영자 파일 .test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사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사본이 만들어지면 파일 이름을 운영자 파일 _ 운영자 이름 형태로 수정합니다. 이 파일이 앞으로 원장님 또는 운영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이제 강사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강사 A _ 강사 이름 테스트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합니다. 사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 사본을 학원에 있는 강사 수만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 강사가 5명이라면 강사 파일 사본을 총 5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본을 만든 뒤에는 파일 이름을 강사별로 수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강사 파일은 강사, 알파벳, 이름 형식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알파벳과 강사 이름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형식은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 파일을 5개 만들었다면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강사 A, 강사 B, 강사 C, 강사 D, 강사 E 이처럼 A부터 Z까지의 알파벳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알파벳 외에 문자나 숫자 다른 형식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알파벳 뒤에 붙는 언더바 뒤에 강사 이름만 실제 강사 이름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강사 A _ 홍길동, 강사 B 김철수, 강사 C 이영희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름 수정이 끝났다면 상단에 보이는 학원관리 시스템 테스트 항목을 클릭해서 상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파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운영자 파일 사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이동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YCM 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폴더로 사본 파일을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에 있는 원본 파일은 절대 수정하거나 이동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항상 사본 파일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파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동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다시 강사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앞에서 만들어 두었던 강사 파일 사본을 모두 선택한 뒤 아까 만들어 두었던 YCM 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폴더 안에 있는 강사 폴더로 이동시킵니다. 모든 파일 이동이 끝났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화면 왼쪽 상단에서 내 드라이브를 클릭한 뒤 목록에서 YCM 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폴더를 클릭합니다. YCM 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폴더 안에 운영자 파일 1개가 있고 강사 폴더가 있으며 강사 폴더 안에 강사 수만큼의 강사 파일이 들어있다면 이 단계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운영자 파일과 강사 파일 사본을 만들고 폴더 구조를 정리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이제 YCM 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단계인 코딩 설정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은 파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 하셔야 합니다. 파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사본으로 만들어 이동시킨 파일들을 각각 창으로 띄워 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총 5개 창을 띄워 두겠습니다. 화면에 다음 순서대로 창을 띄워 줍니다. 1번 구글 드라이브 창, 2번 운영자 파일 창, 3번 운영자 파일 앱 스크립트 창, 4번 강사 파일 창, 5번 강사 파일 앱 스크립트 창 이렇게 총 5개의 창을 순서대로 열어둡니다.
3번 운영자 파일 앱 스크립트 창과 5번 강사 파일 앱 스크립트 창을 여는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2번 운영자 파일 창을 클릭합니다. 상단 주소 창을 보시면 운영자 파일의 주소가 보일 겁니다. 운영자 파일 아이디는 주소 중에서 /d/와 /edit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소가 바로 운영자 파일 고유 아이디입니다. 운영자 파일 주소는 구매자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로 정확하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 복사해 줍니다. 이제 3번 운영자 앱 스크립트 창을 클릭합니다. 코드 화면에서 오퍼레이터 파일 아이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 옆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가 보일 겁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던 주소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복사했던 내 운영자 파일 아이디를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은 뒤에 지금 입력한 주소가 실제로 내 운영자 파일 주소와 똑같은지 꼭 한번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다면 이제 5번 강사 파일 앱 스크립트 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오퍼레이터 파일 아이디 항목을 찾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기존 주소를 드래그한 뒤 방금 복사한 운영자 파일 아이디를 붙여 넣습니다. 이제 다시 1번 구글 드라이브 창으로 이동합니다. 강사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주소 창을 보면 /folders 뒤에 있는 긴 주소가 보일 겁니다. 이 주소가 바로 강사 폴더 아이디입니다. 이 주소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뒤 복사합니다. 이제 다시 3번 운영자 앱 스크립트 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Teacher Folder I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Teacher Folder ID 옆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를 모두 선택한 뒤 조금 전에 복사한 강사 폴더 ID를 붙여 넣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3번 운영자 스크립트 창과 5번 강사 스크립트 창에서 차례대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과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승인 필요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권한 검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목 없는 프로젝트로 이동, 안전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모두 선택을 클릭한 뒤 아래에 있는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권한 허용이 완료되면 실행 로그 밑에 실행이 완료됨이라는 문구가 뜨고 이로써 자동화 설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 운영자 파일 창과 4번 강사 파일 창으로 이동해서 각각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가 운영자 파일과 강사 파일의 아이디 설정 및 권한 승인 전체 과정입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트리거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설정해야 휴대폰 및 태블릿에서 자동화 기능이 정상 작동합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정보만 입력하고 동기화 기능은 PC에서만 사용하려는 경우 이번 매뉴얼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먼저 1. 운영자 파일 앱 스크립트 창과 2. 강사 파일 앱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1번) 운영자 파일 앱 스크립트 창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아이콘을 보면 알람 시계의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트리거 설정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트리거 화면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트리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씩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첫 번째 항목 실행할 함수 선택, 여기서는 onEdit1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항목 실행할 배포 선택, 여기서는 헤드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항목
이벤트 소스, 여기서는 스프레드 시트에서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항목, 이벤트 유형, 여기서는 수정시를 선택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아래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다시 한번 권한 요청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트리거 목록에 온 에딧이 하나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보이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사 파일 앱 스크립트 창에 들어가 방금 운영자 파일 앱 스크립트에서 설정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 트리거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실행 시 운영자 도구나 강사 도구 메뉴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각 시트 A1 셀에 숫자 1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능이 실행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 파일에서 회원 명단 A1 셀에 숫자 1을 입력하면 회원 정보 동기화 기능이 실행되고 전체 출석 기록 A1 셀에 숫자 1을 입력하면 출석 기록 동기화가 실행됩니다. 강사 정산표 A1 셀에 숫자 1을 입력하면 강사 정산표 계산이 실행되고 타임테이블 A1 셀에 숫자 1을 입력하면 타임테이블 동기화가 실행됩니다. 이 방식으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도 PC 메뉴와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는 운영자 파일의 회원 명단 시트와 수강권 이력 시트, 이 두 시트를 함께 사용해서 관리합니다. 간단하게 이 시트의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운영자 파일 안에 있는 회원 명단 시트와 수강권 이력 시트에 회원 정보와 결제 내역을 입력한 뒤 운영자 도구에서 회원 정보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수강권 이력 시트에 입력된 강사 이름을 기준으로 해당 회원의 정보가 각 강사 파일로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트에는 자동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절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회원 명단 시트에서는 일행은 반드시 공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행에 있는 모든 헤더의 이름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상태 값은 재원, 휴원, 퇴원 이 세 가지 값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트의 이름도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수강권 이력 시트 역시 일행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이행의 모든 헤더 이름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강사열의 강사 이름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사 이름은 반드시 강사의 언더바처럼 강사 코드로 시작해야 하고 언더바 뒤에는 운영자 학원 내에 속해 있는 강사의 이름을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사 A 언더바 부분은 시스템이 강사를 인식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단 강사 A, 강사 B, 강사 C 이렇게 강사가 늘어날 때마다 앞에 강사 알파벳 부분은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회원이 등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원 명단 시트에 회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때 생년월일이나 수강권 이력 시트의 등록일처럼 날짜를 입력하는 항목은 반드시 연도 스페이스 월 스페이스 일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날짜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형식이 다르면 시스템이 날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항목인 회원의 상태를 설정해 줍니다. 상태는 재원, 휴원, 퇴원 이 세 가지를 관리하며 이 값은 시스템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 규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상태를 퇴원으로 설정 후 회원 정보 동기화 실행 시 해당 회원의 행은 강사 파일과 운영자 파일에서 자동으로 숨김 처리됩니다. 숨김 처리된 행은 이 버튼을 눌러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퇴원했던 회원이 다시 등록할 경우 기존 출석 기록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강권 이력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구매자가 운영하는 곳이 음악학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회원이 드럼 레슨을 4회 결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강권 이력 시트에
회원 명단과 동일한 이름인 홍길동을 입력하고 등록일을 입력합니다. 이때도 날짜 형식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옵션에는 과목 이름, 예를 들어 드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수량은 1, 총 횟수는 4회, 금액은 20만 원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이나 현금 영수증 여부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데이터 확인 규칙으로 만들어 두셔도 됩니다. 강사는 드럼 강사인 강사 A 드럼쌤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강사 A 까지는 절대 수정하지 않고 언더바 뒤에 강사 이름만 학원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원 명단 시트와 수강권 이력 시트의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운영자 도구, 회원 정보 동기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 파일의 전체 출석 기록 시트와 강사 A 드럼쌤 파일의 회원 정보 시트와 출석 기록 시트에 홍길동 회원의 정보와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 정보가 실제 출석과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운영자 파일의 전체 출석 기록 시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회원 정보 동기화를 실행하면 회원의 정보가 강사 파일의 회원 정보 시트와 출석 기록 시트, 그리고 운영자 파일의 전체 출석 기록 시트까지 함께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기록 관리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 출석 입력은 각 강사 파일에서 강사가 직접 진행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파일 상단 메뉴에서 운영자 도구 출석 동기화를 클릭하면 모든 강사의 회원 출석 기록이 운영자 파일의 전체 출석 기록 시트로 자동으로 모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출석 기록 시트 역시 시스템 자동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각 출석 기록 시트에서는 일행은 반드시 공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행에 있는 모든 헤더 이름은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A열부터 F열 아래 영역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행에 있는 날짜 값은 해당 연도나 학원 운영 방식에 맞게 필요에 따라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2027년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는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한 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커서를 셀 오른쪽 아래의 파란색 동그라미 위에 가져가 커서가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오른쪽 끝 날짜 셀까지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날짜가 한 번에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날짜 헤더를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자 파일과 모든 강사 파일의 날짜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역시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에서 예로 들었던 강사 A 드럼쌤에게 드럼을 배우는 홍길동 회원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사 A 드럼쌤은 홍길동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날마다 출석 체크를 직접 입력합니다. 이때 출석 체크는 반드시 회차, 연기, 결석 이 세 가지 표현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이 중에 회차, 결석만 실제 진행된 수업으로 인식하고 연기는 진행 회차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외의 단어, 예를 들어 출석 같은 표현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출석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1회차, 2회차처럼 회차 앞에 붙는 숫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표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은 숫자를 인식하지 않고 오직 회차라는 단어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첫 수업에 2회차나 3회차를 입력하더라도 시스템은 이를 첫 번째 회차로 인식하게 됩니다. 출석 기록은 기존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기존 등록일 이후에 입력된 출석만 진행 회차로 인식되며 기존 등록일 이전에 입력된 값은 진행 회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강사 파일 출석 기록 시트에 표시되는 기준 등록일과 잔여 횟수는 운영자 파일 수강권 이력 시트의 등록일과 총 횟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회원이 1개월 4회 수강권이 아니라 3개월 총 12회 수강권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영자 파일 수강권 이력 시트에 총 10일을 입력한 뒤 회원 정보 동기화를 실행하면 강사 파일 출석 기록 시트에서도 홍길동 회원의 잔여 횟수가 총 12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홍길동 회원이 4회 수강권을 이용하는 예시로 돌아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홍길동 회원의 출석이
4회차에 도달하는 순간 출석 기록 시트에는 자동으로 납부 필요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출석 상태뿐만 아니라 강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메모 기능을 활용해 결석 사유나 특이사항을 셀에 메모로 남겨두어도 이 메모 내용까지 함께 운영자 파일 전체 출석 기록 시트로 동기화됩니다. 이제 강사 A 드럼쌤의 회원 출석 입력이 모두 끝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영자는 상단 메뉴에서 운영자 도구 출석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강사 A 드럼쌤이 관리하는 모든 회원의 출석 기록 데이터가 운영자 파일 전체 출석 기록 시트로 자동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영자 파일의 강사 정산표 시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트는 강사별로 담당 회원수, 수업 횟수, 그리고 회차 기준 매출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트입니다. 강사 정산표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회차를 기준으로 강사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사 정산표 시트 역시 시스템 자동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행은 반드시 공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행에 있는 모든 헤더 이름은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강사 정산표 시트에서는 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수가 들어있는 셀을 직접 수정하거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사 지급액, 운영자 수익, 공제 금액, 실제 금액, 아래에 있는 셀들은 모두 함수가 들어있는 영역이므로 절대 수정하거나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강사 비율, 운영자 비율, 공제 비율은 운영 중인 학원의 방침에 따라 운영자가 자유롭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또한 시트의 이름 역시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규칙들이 지켜져야 강사 정산 계산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강사 정산표는 이 시트 하나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영자 파일의 수강권 이력 시트와 전체 출석 기록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산 결과를 계산합니다. 수강권 이력 시트에는 회원의 결제 정보가 저장되고 전체 출석 기록 시트에는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기록이 저장됩니다. 강사 정산표는 이 두 데이터를 결합해서 강사별 정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에서 강사 매출은 회원의 결제 기준이 아니라 회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회원이 해당 강사에게 결제를 했더라도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회차의 매출은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드럼 강사인 강사 A 드럼쌤의 학생 홍길동의 출석 기록이 전체 출석 기록 시트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에 홍길동 회원과 총 4회의 수업을 모두 진행했고 드럼 수강료가 20만 원이었다면 4회차가 모두 진행되었기 때문에 회차 기준 매출은 20만 원 그대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2026년 1월 수강료가 26만 원이었고 총 4회 중 1회차만 진행되었다면 1회차당 금액인 6만 5천 원만 회차 기준 매출로 계산됩니다. 강사 정산표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강사 코드 입력과 정산월 설정입니다. A열 아래로 강사의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드럼쌤의 강사 코드는 강사 A이므로 A3 셀에 강사 A를 입력합니다. 만약 학원에 강사가 더 많다면 강사 A, 강사 B, 강사 C와 같이 아래 셀에 강사 코드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시트의 L3 셀에 강사의 급여를 정산하고 싶은 연도와 월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을 정산하고 싶다면 2026-03 형식으로 입력한 뒤 상단 메뉴에서 운영자 도구 강사 정산표 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산 실행이 완료되면 강사 정산표에는 강사별 담당 회원수, 정산월 기준 수업 횟수, 그리고 회차 기준 매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 값들은 모두 출석 기록과 수강권 이력 시트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된 결과입니다. 이제 운영자 파일의 타임테이블 시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트는 각 강사의 수업 시간표를 운영자가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트입니다. 타임테이블 시트는 출석이나 정산을 직접 계산하는 시트는 아니지만 학원 전체 수업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관리용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테이블 시트의 구조를 보시면
A열에는 시간표가 고정되어 있고 이 행에는 요일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기준으로 각 시간대와 요일별로 어떤 강사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임테이블 시트 역시 시스템 자동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A열에 있는 시간값은 수정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시간 형식은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0분 단위로 설정된 시간표를 20분 또는 15분 단위로 바꾸고 싶다면 오전 6시 아래 셀을 더블 클릭해서 6시 15분 또는 6시 20분과 같은 형식으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강사들의 타임테이블 데이터는 요일과 시간 영역 안에 있는 셀만 동기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일이 H열까지 있고 시간이 A37행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B3부터 H37까지의 영역만 동기화됩니다. 그 외의 영역은 동기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강사별 총 회원수와 같은 추가 정보를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행에 있는 요일 값은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자 파일과 강사 파일 중 어느 한쪽이라도 요일 또는 시간 구조를 변경했다면 반드시 두 파일의 구조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트의 이름 역시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규칙들이 지켜져야 타임테이블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강사는 본인의 강사 파일 타임테이블 시트에 자신의 수업 시간표를 직접 입력합니다. 운영자는 운영자 파일 상단 메뉴에서 운영자 도구 타임테이블 동기화를 클릭하면 각 강사 파일에 입력된 모든 타임테이블 정보가 운영자 파일 타임테이블로 자동 취합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 A 드럼쌤이 월요일 오전 10시에 홍길동 회원과 1시간 레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사 A 드럼쌤은 자신의 강사 파일 타임테이블 시트에서 해당 요일과 시간 칸에 홍길동 회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후 운영자가 타임테이블 동기화를 실행하면 운영자 타임테이블 시트에서도 강사 A 드럼쌤의 수업 일정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많아질 경우에도 회원의 이름 옆에 표시된 강사 코드를 통해 어떤 강사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둔 YCM 학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강사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공유하려는 강사의 파일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하려는 강사가 홍길동 강사라면 강사 A 홍길동 파일을 찾습니다. 이제 해당 강사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메뉴가 뜨면 공유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공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강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공유하든지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액세스 설정을 편집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액세스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뷰어를 클릭해서 메뉴 중에서 편집자를 선택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완료를 눌러줍니다. 다시 강사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공유를 클릭합니다. 일반 액세스가 편집자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되었다면 링크 복사를 클릭합니다. 링크가 복사됨이라는 팝업이 뜨면 복사된 링크를 해당 강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해당 강사는 다른 강사의 파일은 볼 수 없고 본인에게 공유된 강사 파일만 볼 수 있습니다.